엔간하면 타인에게 간섭하지 마시오. 이것도 추석 특집 동영상입니다. 앞에 엔간하면 타인을 약올리지 마시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마시오 라는 주제의 동영상이 있어요. 제목은 자신의 업보를 책임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영상의 주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동영상이 타인의 인생을 책임지지 말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타인의 인생을 책임지지 말라는 동영상이 있고, 이게 그 다음 동영상입니다. 타인의 인생, 남의 인생을 간섭하지 말라는 동영상이에요. 제가 단어 선택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입, 참견, 관여, 상관, 끼어들기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간섭으로 선택을 했어요. 엔간하면 타인에게 개입하지 마시오. 엔간하면 타인에게 상관하지 마시오. 엔간하면 타인에게 끼어들지 마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간섭이라는 단어로 선택을 했고, 이거 엔간하면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야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자, 불행할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생에 간섭이 많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보면 불행해요.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불행한 건지, 불행하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보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SNS를 많이 하면 불행해요.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불행하면 SNS를 많이 보는 건지, 아니면 SNS를 많이 보니까 불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불행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생에 관심이 많고 간섭이 많아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고3인데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대학교 합격했는지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서울대 합격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져서 지잡대까지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대학에 갔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서나 폄하하죠. 에이, 저는 서울대 갔다고 다 대수야? 이렇게 폄하하고, 저는 겨우 인서울 갔네. 저는 겨우 지잡대 갔네. 자기는 다 떨어졌으면서. 그런 식으로 남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고 남의 인생에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보통 행복한 사람은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사람은 타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도 않을 건데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뭐가 있냐면, 자녀가 결혼을 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극심하게 반대를 해. 그래서 결혼이 무산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혼을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물론 자녀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죠. 근데 내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배우자 만나서 극심하게 반대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럼 새로운 배우자 소개해주면 결혼할 거야?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결혼 못하면 내가 대신 배우자로서 살아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배우자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조언 또는 충고는 해줘야겠죠. 나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조언 또는 충고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던 말거든. 그건 내 자녀의 인생이야. 내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극심하게 반대하거나 극심하게 간섭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정말 나쁜 배우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아, 나는 너희들 결혼 반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좋아서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지. 하지만 결혼하는 시기는 한 1년 뒤에 하는 건 어떻겠냐. 지금 하지 말고. 아니면 2년 뒤에 하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2년 지나서까지 너희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결혼해. 그리고 2년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헤어지면 헤어져. 물론 방금 이 한 말은 속으로 하고 자녀한테는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싶고,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제가 좀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반복하는데, 내가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아도 내 인생이에요. 그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도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 책임질 수 없어.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냐고요. 그거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간섭할 필요 없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내 인생에 간섭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즐겁나요? 아, 고마워, 막 그래요? 너 때문에 큰 위기를 내가 넘겼다. 네가 내 인생의 은인이야. 뭐 이런 생각 하나요? 아니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뭐 내가 대학교를 결정하던, 직업을 결정하던, 뭐 애인, 배우자를 결정하던,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주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그게 고마운가요? 아니잖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내 인생에 간섭하면 싫으니까 나도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면 안 돼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거나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는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간섭은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절날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늙은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이제 손주를 교육시켜, 손주를 양육시켜. 그러면 늙은 부모 입장에서 이 손주를 양육시키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애기는 이렇게 키우는 거다, 저렇게 키우는 거다라고 늙은 부모가 젊은 부모,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거죠. 근데 자녀 양육의 권한과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과 책임은 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충고는 해줄 수 있겠죠. 야,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라고 충고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부모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많은 거지 뭐.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의 양육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언은 해주되, 자녀에게 조언은 해주되,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너 내 말 반드시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책임이야. 근데 이게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그걸로 싸워요. 야, 뭐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내가 부모인데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건데 왜? 근데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간섭하면서 막 싸워. 그러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인정해주고, 내 삶을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있지, 왜 내 형제에게 있고 내 부모에게 있고 내 자녀에게 있는 거야. 내 배우자에게 있지 않아요. 내 삶을 결정할 권한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내 삶을 결정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다른 사람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 인생에 간섭하면 안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면 안 돼요. 앞 동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 내 자녀 인생은 내 자녀 인생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해요. 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해요. 하지만 제가 제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 자녀 인생은 내 자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삶이 행복해져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강조합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뭐 무슨 연예인이 어쩌다더라, 무슨 뭐 운동선수가 어쩌다더라.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무슨 연예인이 결혼했네, 무슨 연예인이 이혼했네,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일수록 그것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간섭을 하죠. 인터넷에 막 댓글을 달아. 야,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막 이렇게 댓글 달아요. 예전에 김연아가 소트니코바한테 그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빼앗겼을 때도 막 온라인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막 IOC에다 뭐 항의, 이의 신청해야 한다, 항의해야 한다, 막 엄청 온라인이 시끄러웠었죠.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또 금메달 뺏긴 게 안 억울했냐고? 억울했지. 억울했지만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근데 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진 않고 속으로 그랬죠. 야, 김연아 인생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네 인생에나 관심 가져라. 김연아 금메달 뺏긴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취직을 잘할 수 있고 그런 거나 고민해라.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악플이 달릴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강조합니다. 남의 인생 관심 가지지 말고 남의 인생 간섭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좀 도움이 좀 필요해? 이런 정도의 관심은 가지되 뭐 이렇게 남이 누구랑 결혼하고 뭐 누구랑 이혼하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명절날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싸우지를 않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